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사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 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 외에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두 번째,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관해서 살펴본다.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 탄핵소추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아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기재된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의 기자회견,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 규정이다.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중립 의무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 간의 자유 경쟁에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여기서 문제되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서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음,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 위반 여부.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년 2월 18일과 2004년 2월 24일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 1219 행사에서의 발언, 2003년 12월 24일 전직 비서관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2004년 1월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년 2월 5일 강원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에 관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 대한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그 취지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이란 뜻으로 폄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 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 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2003년 10월 13일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에 관하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6. 대통령이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 2003년 9월 3일 국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의결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 분립 구조 내에서의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거나 또는 헌법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관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 사유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 행위만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써낸문 및 대선 캠프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하여 이 부분 소추 사유들은 피청구인이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나아가서 피청구인이 그러한 불법 자금 수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 없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측근 비리에 관하여 이 부분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최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억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안희정이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및 여택수, 양길승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최도술 등의 불법 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 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 8. 불성실한 직책 수행과 경솔한 국정 운영으로 인한 전국의 혼란 및 경제 파탄 부분에 관하여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의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대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 전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 결론적으로 법 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2004년 2월 18일 경인 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들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하였다. 2004년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되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반하였고 또 2003년 10월 13일 대통령의 재심 국민투표 제한 행위는 헌법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반하였다. 3.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과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의 일반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 이 심판 청구는 법적 의견 이외에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형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 심판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동법 제36조 3항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 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평의의 비밀은 평의의 결과는 공개할 수 있고 그 과정만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재판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사건 탄핵 사건의 선고를 마치겠습니다.